자, 윤서인. 나 사실 윤서인 최근에 알았다. 어떤 새끼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원래 네 푸나님이 주목할 정도의 급은 절대 안 급은 안 되죠. 되죠. 네, 급이 안 되죠. 네. 근데 그 윤서인을 고소했잖아요. 고소한다고 했잖아. 예. 그래가지고 광복회 변호사인 정칠승 변호사. 이 정칠승 변호사랑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철승이요. 야, 정철승 변호사가 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도 윤서인이 하찮은 자라서 자신의 로펌 신입 변호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정도로 윤서인에 대한 소송을 맡겨보겠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윤서인이 자신을 쉽게 표현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죠. 아, 하찮은 자? 하찮은 자란 표현이. 그래서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자라는 그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철승 변호사가 딱 걸렸어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원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셨겠지만 반성하는 사람은 봐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서인이 즉각 그 발언은 와전됐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어. 근데 광복회 고문 변호사를 고소하는 걸 보면서 아 얘는 반성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죠. 얘는 돈 때문이다. 지금 윤서인 관련해서 윤서인이 올린 게 있었죠. 후원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그 윤서인 예. 유튜브 채널에서 후원금 들어오고 있다는 그거를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100만 원. 우와. 여기 100만 원이라고 보낸 새끼는 이름을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을 저주하고 있는 놈이 100만 원을 보냈는데 여러분 저에게 돈을 보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나라가 미쳐 돌아가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소송으로 제가 돈을 내야 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보내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충분히 잘 버틸 수 있습니다라면서 사실상 오히려 뭐 슈퍼챗 등을 지금 이렇게 슈퍼챗 아니죠. 슈퍼챗이 아니죠. 직접 입금. 계좌를 후원하는 거죠. 네. 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계좌를 껐다고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골적으로 후원을 바라는 그러니까 거죠. 돈을 보내지 말라면서 계좌번호는 알려줘. 참 희한하네요. 저것도 1,000만 원 이상 안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국세청에 신고할지 안 할지는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그리고 80억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아서 80억 지금 80억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얘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정확하게 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걸 국민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놔두면 계속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법적으로도 계속 이런 가해자들이 선처되고 이런 거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서인이 독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법부나 아니면 광복회 자체를 우습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너무 임자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철승 이 변호사 자체가 지금 이 독립군의 네. 후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보니까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교장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있죠.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 그리고 중증장애인 봉사단체 고문 변호사 그리고 탈북청소년 후원회장 엄청난 걸 많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윤서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그 후손이 계속 대대로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친일파 했던 사람들 지금 계속 그 악연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서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19일 날에 그 대통령님이 기자회견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멀리 있는 게 질문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니까 그 프롬프터라고 하나 그 화면에서 이렇게 기자 이름하고 질문하고 내용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걸 자기가 정성스럽게 포토샵을 해서 마치 대통령님이 이 대답할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대통령님 말문이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벌어 보십시오라는 화면을 마치 여기서 띄운 것처럼 가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근데 좀 쫄렸는지 10분 만에 삭제했습니다.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그 포온 거 아니었어요? 본인도? 아무튼 본인 SNS에 올렸다가 지운 건 맞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방송에서도 역대급 그러니까 각본 없는 기자회견. 근데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거죠.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본인들이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왜곡을 하는 건데 문제는요. 과거 청산이 안 됨으로 생기는 병폐 같은 거예요. 과거 청산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봐봐. 친일파 완전 척결. 반민특위 성공했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법이 분명히 만들어져요. 친일 행위를 했던 자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일본을 뭐 숭상한다거나 찬양한다거나 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생각해봐요. 막 징역 때려버리고 네. 막 손해배상 물려가지고 막 수십억 막 하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일본을 편듭니까? 독립운동 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민문연 방송도 하지만 내 평생의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소극적으로 일제가 만 36년을 지배를 했단 말이야. 강제로 점령했다고 강점. 예.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10년쯤 지났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근데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항 운동으로 우리가 무기를 들지 않고 만세를 외쳐면 설마 우리를 죽일까 해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근데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 예. 그러다가 20년, 30년, 30년 지나면 30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자포자기를 해요. 그래서 그 33인 들어갔던 분들도 나중에 변절을 많이 해요. 그 태평양 전쟁 때. 그 과정을 거치는데 걔네들의 쉴드는 그런 거잖아. 그 당시에는 해방이 될 줄 몰랐지예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민국 건국의 원료는 3.1운동으로 시작된 바로 그 해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예요. 그게 헌법으로 법통으로도 나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재산 팔아간 독립운동가, 수도 없이 죽어간 독립운동가, 만주나 러시아 같은 데 가서 독립운동했던 사람, 국내에 싸웠던 사람들이 있는 한 일본에 부역했던 자들은 평생을 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고 뭐 고급 무슨 간부가 되고 해서 그 지배 세력 그 사람들의 부역해가지고 같은 동포들을 막 학살하고 탄압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버젓이 후손으로 살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기득권 세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 민족에게 죄송하다 사죄하고 살아도 부족한 판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 후손들은 부지런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이 논리를 쓰고 있는 이 새끼가 우리나라 법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어마한 처벌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윤서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 자체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역사 의식이 있어서나 어떤 역사를 잘 알아서나 이런 게 아니라 윤서인이 처음 어떤 그 웹툰 만화가로서 경력을 시작한 것도 디지털 조선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꼬고 비아냥대고 이렇게 놀리는 이런 좀 유치한 그 컨셉으로 돈벌이를 시작했기 때문에 최초의 자기 팬덤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에도 분명히 돈이 될 만한 기회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아냥대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일도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깃발 성애자들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게 윤서인이랑 깃발이랑 뭐 크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세대에서 끊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윤서인의 엄마가 SNS에서 쓰는 거 봐도 똑같이 친일파의 태극기 부대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윤서인의 아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서 똑같은 짓을 할 때도 우리는 욕만 하고 처벌하지 못하고 또 이거를 아이들한테 또 물려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슬픈 현실이, 그러니까 법원 개혁이 나중에는 언론 개혁, 나중에 그 가서는 이제 사학 개혁까지 가야지 촛불 혁명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 년 남았어요. 한 5년, 10년 더 가야지 촛불 혁명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이런 그 반민족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가 정비가 돼야 돼요. 그러네. 그런데 법원의 뿌리도 7.18란 말이에요. 그러네. 법원의 최초의 대법원장들, 그리고 최장수 대법원장들, 최초의 검찰총장 다 친일파들이고 친일파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뿌리부터 다 없애버리고 진짜 제대로 국가기강을 세우려면 사학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부터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지 윤서인 같은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3억이라는 이야기도 유가족들 하다가 그 1인당 100만 원씩 했을 때 83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100만 원도 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때릴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래서 왜 100만 원이야? 1000만 원 1억씩 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게 되네요.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상식에 반하면 안 되고 이미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데 심지어 독일은 스스로 반성하면서 나치 찬양하면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심이어야 되는 거고 아니 실들이 칠 게 없어서 민주 세력이나 이런 게 싫다고 친일을 찬양하는 새끼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화도 내야 될 일이고. 네. 냉정하게 정권 연장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식으로 민주 진영에서 계속 정권을 2번, 3번, 4번, 5년, 10년, 20년, 40년 계속 가야지 저것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뭐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저 상대방이 약해질 가능성을 찾게 되고 거기를 계속 두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은 저 악의 뿌리들은 항상 그 기회를 엿보면서 그늘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강해지고 이 강해진 힘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스스로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예. 그 한일 무역 전쟁 때 일본을 극렬히 편들었던 언론이 있었고 그런 일베 같은 놈들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게 근원은 사대주의라고 보는데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이겨?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방송 초반에 보셨죠? 무디스가 만든 등급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 3등급이야. 한국은 1등급이고 이미 어떤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일본을 앞섰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일본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일본을 어떻게 이겨? 일본을 잘못 건드리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망해 요지를 했던 분들 다 틀리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일본을 좋아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일본으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고 그 고생을 했던 역사가 수백 년 전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속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걸 노골적으로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방식으로 게을러서 못 산다? 역사를 아는 새끼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경주 최 씨 기억들 하시겠지만 자기 재산을 모두 다 독립운동에 헌납을 해서 가난해졌어요. 그런 분들 많은 거고 네. 제대로 된 대우 못 받고 친일 부역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놈들 해방되고 나서 그대로 그 상태 유지하다 보니 그 많은 땅과 재산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부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사학 같은 것들 막 사들이고 그래가지고 막 부자가 됐또 이런 과정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요? 물론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잘 사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굉장히 적은 비율이지. 자, 알겠습니다. 약간 빡이 쳤는데 최소한 내가 못 살아도 뭔가 갖고 있지 않아도 정신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신이 병든 새끼들아. 네, 자식들한테 뭘 가르칠래? 윤서인이 자기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자기가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생각들도 있음을 아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조금 수틀린다 하면 이제 고소고발을 발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네. 뼈 때리시네요. 아이고 아파라. 정말 세게 때리고 싶네요, 진짜. 네. 자, 새날은 여기까지 방송하시고 방송하고